자, 지난 시간에 한 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약간 이 결합된 부분이 오버랩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약간 미세하게 안 된 부분이 형성이 되어 있네요. 그걸 이제 이거하고 두 개를 같이 보면 일단은 이제 큰 20파이짜리 공구로 작업을 했어요. 작업하고 나서 얘로 작업을 하는데 여기 나올 때 이 부분에서 미세하게 안 된 부분이 형성이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공구를 작은 걸로 그때 조건에서 20파이로 수정을 했는데 확장기를 안 줬거든요. 확장을 좀 안 주다 보니까 지금 진입뽑기를 줘도 그렇게 차이가 없네요. 이 진입뽑기에서 지금 원호 형태를 줬는데 직선 길이를 접선 형태로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한 이 정도 주고 여기는 이 정도 하고, 그러니까 진입할 때 길이를 좀 연장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차이점만 보면 이 재가공 하는데 얘를 안 줬을 때와 진입뽑기를 안 줬을 때와 줬을 때의 차이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과 이것의 차이. 여기 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직선 길이로 하면 지금 원호 때문에 이때는 여기보다는 여기로 줘야 되겠네요. 이 정도 하는 걸로 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하고 차이가 진입뽑기 차이를 보려고 하는데 똑같네. 여기서 확장을 안 줬을 때 하고 확장을 줬을 때 하고 별반 차이가 이게 드러나질 않네요. 그러면 이 거리를 확장을 줬는데도 영향이 없네요. 얘를 좀 늘려보겠습니다. 5 정도. 원래 이제 이 확장이라고 하는 게 시작하는 지점 늘리는 건데, 얘는 아무래도 이 작업을 하면서 인식하기를 확장 부분을 안 줬기 때문에 얘가 인식을 못하네요. 그러면 천상 이 부분을 끄고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확장을 0으로 했는데요. 여기를 한 이 정도를 확장을 시키고 측면 가공 간격은 조금 일단 4를 놓고 재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하고 차이를 보시면 이 부분이 이게 이제 확장을 줘야만이 이게 좀 늘어나고 있어요. 진입뽑기에 3개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지금 미절삭된 부분이 남아요. 미세하게. 지금 이 부분에서 보시면 이렇게 남거든요. 이 부분이 남는데 얘하고 둘이 이거하고 같이 했을 때는 확장을 줬을 때죠. 얘 같은 경우는 남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한 게 이거였었거든요. 이거였었는데 이렇게 좀 연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얘를 연장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가공 범위로 좀 인식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삭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측면 가공 간격을 좀 조절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측면 가공 간격 얘를 5로 주면 저쪽 부분이 아슬할 것 같은데 생기진 않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한번 보죠. 근데 이게 미절삭 때문에 남죠.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간격이 측면 가공 간격이 높다 보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너무 크게 주면 안 될 것 같고 한 4.5 정도 줘볼까요? 다시 안에 들어가는 경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얘는 이제 지금 상태는 괜찮네요. 이 부분이 이제 생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얘도 안 됐네요. 4.5 정도가 적당하겠네. 이게 이제 확인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4.5로. 그러니까 지금 이랬던 경로를 이 부분을 확장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 확장을 했거든요. 10% 정도를 확장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경로가 생성이 됐었어요. 여기가 경로가 생성이 됐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생성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측면 가공 간격, 이 측면 가공 간격을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랬던 것을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해야 그 전부 선택해서 모의 가공했을 때, 아까는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이 부분에 가서 여기가 이제 미저삭된 부분이 남아 있더라고요. 지금은 안 남아야 정상이죠. 이 부분이 잘 안 보이는데, 일단 여기서는 이제 이 모의 가공의 공차가 한 100분의 2 정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로는 좀 하기가 힘들고, 여기 경로 확인해서 확인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확대를 했을 때 이게 이제 미적된 건 남지 않죠.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경로 안 보이게 하고, 지금 이제 뭐 해야 되냐면, 도면에 보시면, 여기까지 한 상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거를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여기 되어 있어서, 자, 이 부분을 따내려고 하는데, 보니까 여기 이제 여기 25파이짜리 드릴 가지고 관통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드릴을 쓰려면은 센터로 찍어야 되겠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세 군데를 찍어야 되는데, 잘 보니까 여기가 포켓 영역이에요. 즉, 닫혀있는 영역이란 얘기죠. 닫혀있는 영역을, 물론 이제 그 엔드밀이 들어갈 때, 엔드밀이 이렇게 있는데, 밑이 평평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조금 무리가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드릴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고, 밑에 난다게 뚫어 놓고 얘로 들어가는 게 좀 더 부하가 적게 걸리지 않을까 해서 드릴로 뚫어 놓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엔드밀이 드릴 뚫지 않고 얘가 이렇게 돌면서 나선식으로 돌면서 들어가도 되긴 해요. 그래도 이제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 드릴로 한번 뚫어 놓고 들어가는 방법을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센터로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네 군데를 찍으려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현재 여기는 Z가 0인 지점이고요. 지금 여기 센터 찍으려고 하는 지점은 Z가 마이너스 4고, 여기 센터를 찍으려고 하는 지점은 Z가 마이너스 7이에요. 상단위치가 다 달라요. 여기 Z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이거든요. 물론 그냥 얼마 차이 없으니까 그냥 되긴 되는데, 얘를 모의 가공했을 때 보면, 지금 얘기하는 게 여기가 Z가 0인 부분이고요. 여기에다 하려고 하는 건 Z가 마이너스 4. 여기다가 센터를 찍으려고 하는 건 Z가 마이너스 7이라는 거예요. 높이가. 그래서 각각의 높이에다가, 센터를 찍으려고 하는 위치에다가, 이게 지금 M10짜리 탭이거든요. M10짜리 탭이면은 피치가 1.5니까 8.5짜리 드릴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8.5짜리 드릴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센터를 여기 찍고, 그 다음에 드릴로 여기 8.5 드릴로 여기 찍고, 여기는 25파이짜리 드릴로 관통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센터를 찍을게요. 자, 센터를 찍기 위해서, 현재 얘가 F4 눌러보시면은 10으로 되어 있네요. 10. 그냥 포인트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0이니까. 근데 여기다가도 지금 그 센터를 찍으려고 하는데, 이 삼각형 형태의 가운데다가 찍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삼각형 형태 되어 있죠. 이게 지금 마이너스 Z-11까지 작업하는 면이거든요. 여기다 정확하게 가운데다가 센터를 찍고 싶어요. 자, 이럴 때 이 그리기에서 원호에서 접원호 기능에 보시면 3개의 대상에 접하는 원을 그리는 기능이 있어요. 얘를 이용해서 하나, 둘, 셋을 찍으면 원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얘를 선택한 다음에 F4를 눌러서 얘를 8.5로 수정하겠습니다. 8.5 드릴로 작업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기도 8.5로 뚫을 건데 이제 M12 기준이니까 10으로 그려놓은 거고, 얘는 8.5로 그렸어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도 하나를 더 그리죠, 그냥.
그러면은 원을 그리는데 8.5짜리 원을 여기 센터에다가도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센터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근데 얘는 Z가 0이고 얘는 Z가 F4를 넣어서 Z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4가 되는 위치가 되겠고요. 얘 같은 경우는 Z값이 마이너스 7이 되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정면 보기를 해보면 이렇게 높이 차이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는 Z가 0인 위치, 얘는 마이너스 4, 얘는 마이너스 7인 위치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왜 이렇게 바꿔놨냐면 가공 깊이를 입력을 할 때 증분으로 해서 선택한 대상 도형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얼마까지 들어가라 이렇게 지령을 할 거예요. 그래서 Z값이 여기면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얼마예요? 같은 동일한 절대값으로 지령하면 여기서부터 얼마가 되는데 각각의 높이값이 틀렸을 경우에는 증분으로 지령했을 때 증분으로 그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동일한 값만큼 들어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깊이를 넣을 때 증분값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얘를 가지고 가공 경로에서 드릴 가공 체크하시고요. 여기서 뭐 도형 요소로 해서 잡죠. 이렇게 잡으면 지정이 됐죠. 그래서 자, 보시면은 포인트가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작업이 된 거예요. 선택이 된 겁니다. 나는 정렬을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 재정렬을 눌러서 여기 정렬 조건을 이 근접 정렬로 바꿔서 확인한 다음에 시작점을 여기로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이렇게 가는 거죠. 순서를 바꾸시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냥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공구를 이제 지정하는데 우리가 센터 드릴을 쓸 건데요. 센터 드릴이 여기 센터 드릴 만들었네요. 센터 드릴 가지고 하겠다. 체크하시고 절삭 조건은 드릴 사이클은 G81이라는 사이클입니다. G81 Z 종점까지 논스톱으로 그냥 훅 들어가는 거죠. 깊이가 얼마 깊지 않은 홀 작업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G81로 해서 어디까지 증분으로 제로 상단을 0으로 봤을 때 깊이값을 증분으로 마이너스 3까지 하겠다. 그 다음에 증분으로 R점을 5로 하겠다. R점이라고 하는 것은 진입높이인데요. 진입높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제로 상단이에요. 그러면 제로 상단까지 다이렉트로 급속으로 쭉 가버리면 위험하죠. 그래서 제로 상단에서 얼마만큼 여유를 두는 거예요. 보통 한 5 정도를 여유를 준다라고 봤을 때 급속으로 내가 제로 상단으로 지정한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증분으로 5만큼 전까지 급속으로 왔다가 여기에서부터 가공 깊이까지 절삭 이송으로 가는 겁니다. 절삭 이송, 피드 값을 가지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증분으로 그 R점은 많이 씁니다. 왜냐면 제로 상단이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안전 높이를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50으로 주겠습니다. 50. 안전 높이 체크하고 50 기본값 들어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처음과 마지막 작업에만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걸 체크하겠습니다. 이걸 체크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점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체크하지 않고 한번 해볼게요.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면에서 봤을 때 보시면 제로 상단 위치가 여기 위치가 Z50으로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50에서부터 내려가는 거야. 근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처음만 들어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냥 바로 옆으로 가면 되잖아요. 옆으로 한 Z가 한 5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옆으로 갔다가 작업하고 옆으로 갔다가 작업하면 되지 굳이 여기까지 뜰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에만 얘를 적용하겠다라고 체크합니다. 하시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 작업하는 거 여기네요. 여기 작업할 때 지금 현재 깊이가 Z가 마이너스 10이에요. 왜 얘가 마이너스 10이냐? 현재 얘의 높이가 마이너스 7이거든요.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3만큼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 깊이는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3이 더해지니까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Z가 0이니까 0에서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증분으로 선택했을 때 차이점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부 선택한 다음에 모의감을 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모든 면에 대해서 동일한 깊이로 센터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8.5짜리 드릴 가지고 여기하고 여기를 드릴 작업을 하겠습니다. 드릴 작업 하는데 여기도 8.5 뚫을 거거든요. 여기도 같이 하죠, 그냥. 그러면. 자, 그러면 현재 작업한 거 이것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얘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드래그 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살짝 띄어서 뒤로 복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건을 수정할 건데 공구는 8.5짜리 드릴로 바꿔주시고요. 8.5짜리 절삭 조건은 팩 드릴, 팩 값은 한 이 정도, 팩 드릴은 G83으로 출력됩니다. 연결 조건에서는 다 똑같은데 가공 깊이가 다르겠죠. 자, 가공 깊이는 탭 자리가 Z- 탭이 12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드릴 같은 경우는 좀 더 깊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한 5 정도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Z-17까지 이때는 절대로 할게요. Z-17까지 들어가겠다 해놓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생성 해볼게요. 자, 그런데 4개네. 여기는 들어갈 필요 없죠. 여기는 이제 25파일짜리로 들어갈 거니까 이 부위는 빼겠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가 이건가? 첫 번째 포인트네요. 얘를 딜리트 버튼 눌러서 삭제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부터 3, 1, 2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하게 하겠습니다. 3개로 바꾼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포함이 안 됩니다. 포함이 안 됐고, 자,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깊이 값이 지금 다 똑같아요. 여기도 지금 마이너스 17, 여기도 마이너스 17, 여기도 마이너스 17이거든요. 물론 시작하는 위치는 다릅니다. 시작하는 위치는 얘는 여기서 시작하지만 얘는 밑에서 시작하죠. 시작하는 위치는 다른데 깊이 값이 똑같네. 근데 깊이 값이 얘네들은 17이 맞지만 얘 같은 경우 17로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아까 거기 위치가 Z-11인 위치거든요. 그래서 Z-11보다 작게, 한 0.2 정도 작게 Z-10.8까지만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깊이를 좀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수정하기 귀찮으면 따로 잡아서 되는데 한꺼번에 잡아서 작업하려면 깊이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 깊이 값을 수정할 수가 있는데요. 도형을 클릭한 다음에 첫 번째 점이 이 점이죠. 이 점의 위치,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특정 위치 내용 변경을 클릭하신 다음에 그 Z 값을, 깊이 값을 마이너스 17인데 여기를 마이너스 10.8로 바꾸는 거죠. 마이너스 17이 아니라 마이너스 10.8로 하겠다라고 하고 확인한 다음에 재생성을 해주시면, 자, 그러면 이제 바뀐 걸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Z-10.8까지 갔어요. 여기 보시면 Z-10.8이라고 나와 있죠. 10.8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Z-17로 나와 있어요. Z-17. 얘도 Z-17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값이 수정이 됐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보는데 반투명으로 보고 한번 볼게요. 자, 보면 여기는 Z-17까지 들어갔어요. 탭이 12까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탭 깊이보다는 좀 깊게 들어간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 Z-10.8까지 들어갔어요. 여기가. 그렇죠? 더 이상 들어가면 나중에 이 작업했을 때 흔적이 남기 때문에 Z-10보다 좀 적게 들어간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20파일짜리 드릴 가지고 관통을 해야 되는 부위거든요. 그러면 이 부위를 하기 위해서 뭐 얘를 뭐 굳이 써도 되지만 굳이 할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에서 드릴 가공 체크하시고 이 부위 하나만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작업하겠다. 근데 공구는 25짜리 드릴, 얘를 가지고 팩 드릴로 하는데 관통, 이게 두께가 마이너스 25거든요. 마이너스 25에다가 25까지만 하면 관통이 안 되죠. 테이퍼진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공구가 25파이니까 드릴이 25 곱하기 0.3 마이너스 2 줬어요.
0.3을 곱한 이유, 그리고 마이너스 2를 한 이유를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재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면 보기를 하고, 우리가 솔리드 작업을 했었나? 한 거를 언블랭크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했구나. 어디 또, 솔리드 작업 안 했나? 여하튼, 그러면은 제로 설정한 거 보이게 해보죠. 자, 지금, 드릴 작업 한 거를 스텝으로 보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현재 깊이가 34.5예요. 34.5인데, 25라고 하는 위치가 한 이 정도 돼요. Z가 마이너스 25가 이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이 테이퍼진 부분의 높이, 이 높이가 저번에 설명한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 높이가 공구의 직경 D가 되겠죠. D 곱하기 0.3이에요. 이 높이가 물론 118도였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드릴 각도. 이게 D 곱하기 0.3이거든요. 거기에다가 관통 길이 한 2mm 정도 더 준 거예요. 그래서 총 마이너스 25에다가 D 곱하기 0.3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한 값, 그게 마이너스 34.5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참 이렇게 했을 때 전부 선택해서 모의가공 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가 Z-25인 지점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얘가 드릴이 완벽한 치수가 나오는 부위가 여기잖아요. 이 부위가 좀 더 내려갔죠. 한 마이너스 한 1에서 2 정도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테이퍼진 부분이 이렇게 내려간 거죠. 테이퍼진 부분의 높이는 D 곱하기 0.3, 여기서 더 내려간 양은 2mm 정도, 이렇게 해서 이런 값이 나왔던 겁니다. 물론 여기 쭉 완전히 더 관통하게 더 뚫어도 뭐 별반 차이는 없다 이렇게 하시면 그래도 돼요. 근데 이 높이도 좀 무시 못하거든요. 공구가 크기 때문에. 물론 유들이 인서트 드릴 쓸 건지 추경 드릴 쓸 건지 그건 거기에 따라서 알아서 할 일이고, 일반 하이스 드릴을 가지고 작업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자, 그럼 여기 이 부위를 7파이짜리 랍핑 핸들을 가지고 이 부위를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작업해야 될 부위가 쉬프트 버튼 누르고 지금 클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위를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Alt 2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지금 재료 설정을 끄면 이게 이제 좀 화면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해요. 자, 이 부위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현재 여기에 25파이짜리로 구멍을 뚫어놨기 때문에 가공된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엔드밀 가지고 작업할 때 윤곽 가공을 해서 얘를 잡고, 공구는 랍핑 엔드밀, 그리고 여기는 일반 가공이고 측면 여유 0.5, 바닥 여유 0.5. 다음 진입복귀에서는 확장을 60% 정도는 해줘야 되겠죠. 60% 정도 하겠다. 이게 공구가 7파이면은 60% 5인가? 그렇지.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리고 측면 가공은 2번 해야 되겠는데, 가공 간격을 이게 7파이니까 한 4 정도 줘볼까요? 정사각 할 필요 없고요. 연결 조건에서는 재료 상단은 마이너스 7이 되겠고,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를 못 지나가네요. 간격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측면 가공 간격이 여기가 3.5로 하죠. 그래야만 이 가운데 지나가는 투패스가 생겨요, 이렇게. 자, 그럼 보면 얘가 어떻게 가는지 보면, 들어가서 여기를 한번 제거를 했어요. 이렇게 제거하고, 그 다음 옆으로 가서 다시 제거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사전에 드릴로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에 젖삭이 안 돼도 상관이 없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멍을 뚫은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하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황삭 작업이 되는 거죠. 황삭이고,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해서 정삭 공구로 바꾸면 되겠죠. 공구를 정삭 공구로 바꾸고, 측면 여유, 바닥 여유를 00으로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것과 이거 두 개를 같이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황삭과 정삭이 된다. 전부 선택해서 모의가공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반투명을 꺼야 되겠네요. 반투명을 끄고 다시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더라. 그래서 지금 여기에 깊이는 Z가 마이너스 11, 여기도 마이너스 11, 여기는 마이너스 7, 이거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이제 따내는 것만 하면 윤곽 형상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아, 여기 아까 했던 것 같기도 한데, 했죠. 여기도 Z-13까지. 자, 그럼 여기 안쪽 부분을 하겠습니다. 자, 이 부위가 지금 포켓 가공해야 될 Alt1을 했을 때, 지금 이 부위에 해당이 되거든요. Alt1을 다시 해보면. 자, 이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 경로가 지금 많아지죠. 좀 많으니까 하나를 또 만들죠. 그룹을 만들어서 얘네들을 덮어놓고 하겠습니다. 자, 이 부위를 할 건데 센터로 여기를 찍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진입점으로 얘를 써야 돼요. 즉 공구가 여기로 들어가서 이 영역을 가지고 Z-7까지 포켓 작업하고, 여기로 진입을 해서 이 영역을 가지고 Z-11까지 포켓 작업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가공 경로에서 포켓 가공을 보겠습니다. 포켓 가공은 그냥 영역을 선택하면 돼요. 그럼 얘가 알아서 그 영역을 제거를 하는데, 포켓 가공을 선택할 때 체인을 바로 선택하지 않고 점을 선택하면 처음에 그 점이 진입점이 됩니다. 이거 자동으로 진입점을 인식을 해요. 그래서 진입점이 필요할 때는 점을 클릭을 한 상태에서 여기를 찍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체인을 선택합니다. 체인은 이 영역. 근데 얘가 여기서 지금 빨간색 화살표가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고 분기점에서 어떤 걸 갈 건지 선택하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얘거든요. 얘를 찍으면 시작과 끝이 만나기 때문에 걔네들이 없어져 버렸죠. 이렇게 닫힌 형태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포켓 가공은 이렇게 하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체인 선택한 걸 보면 점 체인을 여기 찍었고 그 다음에 체인을 선택한 거예요. 점을 찍고 그 다음 체인을 선택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공구는 라핑 7파이짜리 여기 값은 한 0.3 정도 주겠습니다. 이게 살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바닥도 0.3 정도 줄게요. 0.3 정도 주겠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일반 표준 가공이 되겠죠. 그리고 황삭은 일정한 오버랩 기본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율 값은 50%. 공구의 반경값만큼 측면 가공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측에서 외측으로 가는 게 좋겠죠. 안에가 닫혀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표면 가공할 때는 외곽에서 진입을 하기 때문에 내측에서 외측을 껐었어요. 근데 지금은 닫혀있는 부분을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안쪽에서 밖으로 나가면서 작업하는 게 좋겠죠. 진입 동작은 자동으로 부여라는 얘기는 내가 선택한 포인트로 수직으로 다이렉트로 꽂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자동으로 부여는 그냥 수직으로 그냥 그대로 가겠다는 얘기고, 램프를 체크하면 지그재그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직선 형태로 지그재그로 내려가겠다. 정면에서 봤을 때 헬릭스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나선을 그리면서 가는 거예요. 원호를 그리면서 들어가겠다 이거죠. 자, 이거는 이제 뭐 이 부분은 차후에 또 설명을 하고, 자, 그리고 정사각 부분은 이건 황삭이라고 했으니까 정사각을 체크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연결 조건에서는 재료 상단은 마이너스 4가 되겠고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자, 얘는 절대로 하는 거죠. 절대로 해서 마이너스 4에서부터 마이너스 7까지가 가공 부위다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얘가 움직이는 거 보면 공구가 내가 선택한 포인트가 여기니까 여기로 해서 들어가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제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이라고 했죠.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퍼져나가는 형태로 하겠다라고 아까 내측에서 외측으로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일단 진입을 하고 나서 안쪽으로 가요. 그래서 안쪽에서부터 쭉 퍼져나오는 식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바깥으로 가는 식으로 이렇게 나간다. 이게 작업이 되는 거죠. 이게 황삭 작업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황삭 작업을 하는데 여기 안쪽도 황삭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체인 잡기가 어려우면 이렇게 해놓고 Alt1을 2번 누르면 돼요. 경로는 안 보이게 하면 되고. 자, 그럼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 체인에서 두 번째 체인을 딜리트 버튼 눌러서 삭제를 하시고 체인 추가.
그래서 얘를 체인으로 추가하시면 돼요. 이 진입점은 똑같기 때문에 손대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재생성 해주시면 되는데 깊이값을 수정해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7에서부터 마이너스 11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재생성 이렇게. 자, 그럼 두 개를 같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같이 보면 이제 황삭 작업으로 이게 제거하고 그 다음에 돌려서 보시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 지금 6.7에서 움직이겠죠. 가공 여유가 6.3이니까. 자, 그 다음 할 때는 마이너스 10, 더 깊이 내려가서 작업이 되겠죠. 이렇게. 황삭, 정삭. 아니, 두 개 다 황삭이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정삭을 할 때는 여유값하고 공구를 바꾸고 하면 끝나겠죠. 근데 문제는 정삭할 때는 진입복귀가 들어가야 돼요. 황삭이기 때문에 지금 진입복귀 다 없었거든요. 껐거든요. 근데 정삭은 진입복귀가 들어가야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황삭까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황삭이었고요. 이 두 개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뒤로 복사. 그 다음에 정삭 작업을 할 건데, 자, 위에 있는 부분 정삭할 때 공구를 정삭 공구로 바꾸고 가공 여유를 00으로 하고, 근데 이제 정삭을 할 때는 얘를 체크를 해서요, 정삭을 하겠다라고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이 간격을 많이 주면은 좀 그럴 것 같고 한 1 정도 줘볼까요? 1 정도 주고 진입복귀에서 여기다가는 한 0.3 정도만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가 이제 원호 형태가 들어가야 돼서 넣은 거거든요. 확인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구를 정삭으로 바꿔주고 여유값을 00으로 하고 그리고 정삭을 체크해서 1로 바꿔주고 진입복귀에서는 0.3으로 주고 그리고 확인 X 표시되어 있는 것만 재생성. 그 다음에 경로를 확인해 보면 자, 위에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진입을 해서 작업을 하는데 주의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정삭할 때 보시면은 원호 형태로 들어가서 원호 형태로 나오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원호 형태로 들어가서 원호 형태로 나오는 부분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쪽 것도 마찬가지로 경로가 보면 안에를 작업을 끝내놓고 정삭을 할 때 원호 형태로 들어가서 원호 형태로 빠지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네. 자, 전부 선택해서 모의 가공 해보면 이렇게 된다. 자, 지금 형태가 이제 형상을 만들었는데 이제 해야 될 게 여기에다가 여기 안 했구나. 지금 여기 보시면은 25파이짜리로 뚫어놨는데 이게 원래 30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한 2.5 정도 살이 남아있어요. 이거 20파이짜리 납핑 핸드밀을 한 바퀴 돌리고 정삭 핸드밀을 한 바퀴 돌리는 식으로 제거를 해야 되겠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보고. 자, 그럼 EV를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얘를 작업하기 위해서 히든 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대상 도형이 얘가 되겠죠. 얘를 Alt-E 평면 보기 하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M30짜리 작업하는 거죠. 자, 진입점 추가될 위치를 밑으로 올려놓고 경로는 안 보이게 하고, 자, 얘를 작업을 하는데 일단은 윤곽 가공으로 하면 되겠죠. 각 경로에서 윤곽 가공 체크해서 체인을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작업하겠다. 황삭으로 돌리죠. 황삭 20파이짜리 엔드밀을 가지고 작업하는데 측면 여유 0.5, 바닥 여유는 굳이 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입복귀에서는 법선 형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선 형태로 아까 2.5 정도 살이 남아있을 건데 여기를 한 3 정도 법선 형태로 들어가겠다. 이 확장 다 끄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3 정도를 거리를 주고 법선 형태로 측면 가공 필요 없고, 연결 조건에서는 진입복귀에서 중간점 꺼졌죠. 그리고 재료 상단은 마이너스
세로 상단은 마이너스 11이 되겠죠. 11에서부터 마이너스 25.5까지 하죠. 약 0.5 정도 좀 더 줬어요. 마이너스 25.5. 그래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얘가 이제 들어가는 거 보면 공구가 25파일짜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들어갔다가 돌고 다시 빠져나오는 거죠. 이거는 황사이기 때문에 굳이 뭐 부드럽게 들어갈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면 0.5 정도의 살이 남아 있겠죠. 그 남아있는 살을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해서 공구를 20파일짜리 정삭으로 바꿔주고 측면 여유를 끄고 진입복귀에서는 접선 형태를 굳이 취할 필요 없겠네요. 원호 형태만 주죠. 원호 형태만 한 3 정도 주겠습니다. 연결 조건에서는 똑같죠. 똑같은데 여기 그냥 마이너스 25.5로 그냥 주죠. 확인하시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얘가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원호 형태로 돌고 원호 형태로 해서 빠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더라. 자, 여기가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절삭면이 색깔이 두 개가 겹치는 거 보이잖아요. 이건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두 개가 색깔이 겹쳤다는 얘기는 단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 했고, 그죠? 됐고, 이제 여기 탭 자리를 해야 되는데, 탭을 내려면 항상 C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C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이제 이 C 작업을 해야 되는데, C 작업 하려면 이제 면치로 찍거나 돌려야 되겠죠? 돌려야 되고, 그러면 여기 이제 모서리 부분, 가공한 부위 있죠? 여기도 다 못따기를 줘야 되겠네요. 이거 못따기 다 주려면 이리겠다. 그죠?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못따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따기를 주는데, 일단 Z가 0에서 못따기를 줘야 되는 부위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여기는 C가 1로 작업을 해야 되고요. 이 엣지 부분은. 그 다음에 여기는 C를 0.2로 해야 되고요. 그 0.2는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 0.2로 하라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탭 작업하기 전에 C를 한 0.5 정도 주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지금 C 값이 달라요. 그래서 각각을 선택을 해서 C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Alt 1을 해서 자 보면 Z가 0에서 해야 될 부위 여기하고 여기 이 부위를 Alt 2를 해서 보이게 하고요. 자, 뒤로 보내고, 자, 얘도 그룹을 하나 만들까요? 그룹에서 얘는 이제 챔퍼라서 챔퍼 CHAMP라고 일단은 주고 챔퍼 못따기 부분만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할게요.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으로 해서 체인을 이걸로 잡고, 얘는 이제 스포 드릴로 해야 되겠죠. 스포 드릴로 하겠다 체크를 하시고요. 조건은 이제 2D 못따기 C값은 1이다. C값은 1로 돼 있지 도면에. 진입복귀는 일단 안 주겠습니다. 그냥 연결 조건에서는 절대로 0, 절대로 0인 위치에서 지금 못따기가 주어져야 되잖아요. 선택하시고 확인. 그러면 얘를 전부 선택해서 모의가공해서 보면 이렇게 C값이 주어진 거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C값이 주어진다. 이제 C가 1로 주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탭 자리, 탭을 내야 되는 이 위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10자리 스포트를 가지고는 얘를 탭이 10이기 때문에 내기가 좀 그래서 그냥 윤곽 못따기로 여기도 돌리겠습니다. 자, 평면 보기를 해서, 그럼 얘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뒤로 복사한 다음에 다 선택됐었나 보네요. 그냥 딜리트 눌러서 삭제하겠습니다. 삭제.
여러분들 이제 잘못하다 보면 이게 위에가 지금 선택되는 제가 안 되는지 몰라서 그랬는데, 얘네들이 이제 아까 다 선택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카피를 했어요. 이것만 카피를 해야 되는 거죠. 얘 하나만 선택하고 뒤로 복사. 이렇게. 조건에서 체인을 전체 다시 체인으로 얘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조건에서 못따기 값을 0.5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재생성하면 되겠죠. 그 다음 또 얘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뒤로 복사한 다음에 체인을 전체 다시 체인으로 이걸로 체인을 잡고요. 확인하시고 얘 C값은 0.2로 하겠습니다. 0.2 재생성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 거를 다 전부 선택해서 모의강에서 보면, 자, 여기가 이제 이렇게 보이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여기 C를 0.5로 줬잖아요. 그 0.5는 파이가 10인 원을 기준으로 해서 못다이를 준 거예요. 근데 지금 홀은 8.5가 뚫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면치가 커 보이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탭을 냈을 때, 탭까지 작업을 했을 때 C 0.5가 표현이 되게 하면 되거든요. 최종적으로 작업을 했을 때. 이제 사전에 이제 드릴 작업하고 탭이 잘 들어갈 수 있게 면치를 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 여기는 C가 0.5로 처리된 거예요. 0.2로 처리한 거죠. 모든 엣지는 다 0.2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Z가 0에서 해야 될 건 됐고, Z가 -4, Z가 -4에서 줘야 될 부위가 여기 이 부위하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줘야 되는 거고, 여기도 이렇게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Z가 -4에서 면치를 줘야 될 부위만 히든 기능을 이용해서 화면에 띄워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얘를 제한 Alt 2를 해서 반전시켜서 Alt 2를 다시 한번 하고, 눌러버렸구나. 그냥 Shift 눌러서 하죠. 여기 이 부위가 필요한 거죠. 여기하고 여기 부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게 이제 -4에서 면치를 줘야 되는 부위가 되겠죠. Alt 2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경로는 안 보이게 하고, 자, 이 부분에다가 이제 면치를 줘야 되는데, 자, 얘를 뒤로 복사를 해서 하나만, 자, 체인을 얘로 바꾸겠습니다. 전체 다시 체인, 이걸로 체인을 바꿔서, 자, 조건에서 그 너비 값은 0.2고 날끝 옵셋은 이게 이제 10파이짜리니까 최대한 빼겠습니다. 4.5까지 빼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진입복귀 없고, 진입복귀는 이제 축소가 들어가야 되겠죠. 축소는 한 30% 정도 되겠습니다. 축소 30%. 연결 조건에서는 -4에서 이게 형성이 되는 거죠. 4에서. 확인해 볼까요? 재생성 해 보겠습니다. 자, 얘가 이제 공과 들어갈 때 보시면은 여기 약간 걸쳤죠. 근데 간섭이 안 맞나? 일단 봐야 되겠네요. 얘를 모의가공을 체크를 해서 확인해 보죠. 전부 선택해서,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지금 면치가 주어졌죠. 근데 간섭 안 받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Z가 -4에서 받았네. 여기는 안 받았는데 여기는 받았네. 이 부분에서 왜 받았을까? 좀 다르네요. 조건이 진입복귀에서 똑같이 주지 않았나? -33 축소 똑같이 했는데 좀 더 줄여야 되겠네요. 한 35% 줄까요? 35% 정도. 다시 재생성하고 모의강 해보죠. 여기 괜찮죠? 이렇게. 이게 이제 해상도가 이제 좀 떨어지는데, 떨어지게 보이네요. 이 정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 그래, 여전히 똑같네요. 이 정도에서 이제 여기 이제 간섭이 안 받는 걸로 보이죠.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Alt 2를 해놓고 여기서 확인해 보면 돼요. 지금 보시면 이처럼 여기 형상에 이 가공 공구가 터치하지 않고 있죠. 위에서 봤을 때 모양이거든요. 그럼 터치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끝날 때 터치가 안 됐죠. 이 대상하고 터치가 안 됐으니까 간섭이 안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여긴 됐고 여기 부분을 해볼까요? 자, 여기를 할 건데 Alt를 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뒤로 복사. 자, 체인을 전체 다시 체인으로 얘로 바꿔주고, 자, 조건에서 얘는 진입복귀 필요 없죠. 닫힌 형태이기 때문에 진입복귀가 필요 없습니다. 축소가. 그 다음에 절삭 조건에 날 것 없이 이렇게 많이 뺄 필요 없죠. 한 1 정도만 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연결 조건에서는 -4, -4 똑같이 하면 되겠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이 보정 방향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한 체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 경로가 어느 쪽으로 출력이 되느냐, 이게 보정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진행 방향 이렇게 내가 선택을 했다, 처음에 제 체인을 선택할 때. 그러면 항상 좌측 보정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체인을 선택할 때 이렇게 방향을 선택했다 그러면 좌측 보정이니까 이렇게 안으로 경로가 생성이 되는 거지, 바깥으로. 그러면 면치가 이상하게 먹어요. 알고 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EV를 했고요. 여기까지 한 거를 모의강에서 경로를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C가 먹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할까? 여기를 해볼까요? 지금 하려고 하는 부위가 여기. 자, 여기 부위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자, 여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뒤로 복사하고 체인을 이걸로 바꿔주고, 이렇게 체인이 걸려야 되겠죠, 방향이. 그 다음에 여기가 공구 됐고, 절삭 조건에서는 C가 0.2가 맞죠. 그 다음 날 것 없애를 빼는데 Z4 다음에 Z가 -7이거든요. 그래서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값이 3을 넘으면 안 돼. 3을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2.5 정도를 주고, 진입복귀에서는 이제 날 것 없애를 조금 적게 뺐기 때문에 얘를 좀 많이 빼야 돼, 축소를. 축소 값을 한 100% 정도 해볼까요? 100% 정도 축소하겠다. 체크하고, 연결 조건에서는 -4에 -4 이게 주고 확인. 그래서 재생성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일단 얘를 가지고 전부 선택해서 모의강해서 보면, 여기는 이제 면치가 주어졌는데 면치가 가다가 많아요. 여기서 왜 뭐 알았냐면 여기서 간섭 받거든. 지금 얘를 부분적으로 확인하기가 좀 그렇구나. 자, 이것도 이제 다시 이제 체인에서 보죠. 여기도 더 이상 못 줘요. 왜냐면은 얘를 날 것 없애서 빼서 이 끝까지 하면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여기까지만 체인을 잡아야 돼. 왜냐면 여기에서 이 밑바닥 이 높이가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높이가 3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까처럼 4.5만큼 날 것 없애서 빼버리잖아? 그럼 여기 쭉 긁어버려요. 이렇게. 이 얘 때문에 긁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많이 못 주는 거야. 이게 만약에 내가 이걸 양산이고 수량이 많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체인을 다시 잡아야 돼. 따로 잡고 여기도 따로 잡고, 그렇게 하면은 원하는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를 더 이상 못 주는 거예요. 아니면 공구를 작은 걸 쓰면 돼요. 공구를 우리가 지금 10파이를 쓰잖아요. 10파이를 안 쓰고 5파이짜리 NC 드릴을 쓰잖아. 그러면 여기 끝까지 할 수 있어요. 공구를 바꿔볼까요? 지금 현재 10으로 작업을 한 거거든요, 얘가. 근데 얘를 공구를 바꿔볼게요, 한번. 공구를 5파이짜리 스폿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목록 공구에서 거르기에서 선택 취소하고 NC 드릴인데 5짜리가 있거든요. 5짜리를 가지고 작업한다 치면, 얘로 한다 치면 얘가 10번이 돼야 되겠네. 공구번호는 10번이 된다고 하면 이 절삭 조건에서 5파이의 반절이면 2.5죠. 두 개를 더한 값이 2.5를 넘지 않게. 그럼 얘가 한 2 정도 지나간다. 그럼 두 개를 합치면 2.4죠. 이론상으로 보면. 그죠? 2.5가 넘지 않죠.
이렇게 해놓고 한다면은 얘를 한 30%만 줘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생성. 그래서 전부 선택해서 모의강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되는데, 여기가 너무 많이 먹었네요. 그래서 여기는 좀 축소를 좀 해줘야 되겠네. 여기 축소 값을 한 3 정도 줘볼까? 그래도 약간 먹네요. 그죠? 그럼 좀 더 주겠습니다. 조건을 한 4 정도 줄까? 자, 4 정도 주니까 간섭을 안 받네. 그럼 여기서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가는 거죠. 여기는 어쩔 수 없나 보네요. 이건 이제 그 간섭을 더 이상 못 줄이겠네요. 이 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하고 아까 그거하고 조건이 이제 나머지 부분하고 조건이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서 Alt 1을 해서 지금 이 부분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여기도 체인으로 추가하겠습니다. 체인 추가 눌러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이 하겠다. 그럼 전부 선택해서 모의강 했을 때 여기도 이렇게 못다이가 여기까지 먹는 거 볼 수 있죠. 여기도 여기까지 먹어. 그래서 마이너스 4에서 지금 못다기를 줘야 되는 부위를 했어요. 여기 모서리 부위. 지금 여기 했죠. 여기도 이제 단위 3이기 때문에 아까 2.5로는 충분히 가능하죠. 공거 작기 때문에. 여기도 줬고 여기도 줬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4에서 했고요. 마이너스 7에서 해야 될 부위. 마이너스 7에서 해야 될 부위가 여기가 해당이 되겠고, 여기가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 여기가 해당이 되겠네요. 이렇게. 네. 그러면 마이너스 7에서 해야 될 부위를 해보겠습니다. Alt 1을 해서 평면 보기 한 다음에, 여기가 되겠죠? 여기하고, 그 다음에 이 부위가 되겠죠. 마이너스 7에서 해야 되는 부위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경로를 안 보이게 하고, 얘를 뒤로 복사한 다음에, 체인을 전체 다시 체인으로, 얘를 먼저 해볼까요? 얘를 선택을 하고, 깊이값이 일단은 마이너스 7이죠. 마이너스 7에서 못다기를 주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진입뽑기는 얘도 축소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한번 줘볼까요? 한 3 정도만 축소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에 절삭 조건에서는 0.2, 날끝 옵셋은 최대한 2.5니까 최대한 빼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재생성 해볼까요? 그래도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네. 좀 더 가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좀 가도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를 아까 진입뽑기에서 2.5까지, 2까지? 이 정도만 돼도 될 것 같아요. 재생성 해보죠. 자, 여기 보시면, 괜찮네요. 이만큼 해도. 여기까지 안 하면 되거든요. 좀 더 수정하면 1.7까지? 일단 위에서 봤을 때 간섭을 안 받으면 여기까지 괜찮겠네요. 이렇게까지 해서 결과치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간섭받지 않고 C를 줄 수 있게. 자, 그러면 여기는 그렇게 하고, 자, 여기도 할 건데 EV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얘도 뒤로 복사를 한 다음에 체인을 전체 다시 체인으로 이걸로 바꿔보겠습니다. 하고 재생성 해보죠. 자, Alt 1을 해서, 자, 간섭을 받는지를 보겠습니다. 간섭을 좀 받네요. 이 부분에. 그래서 여기 시작하는 부분은 좀 더 줄여줘야 될 것 같고, 끝나는 부위를 보면, 끝나는 부위는 간섭받지 않네요. 그래서 시작 부위만, 지금 축소량을 한 이 정도 주고요. 다시 경로를 보면, 간섭받지 않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을 작업하는 걸로 하고, 자, 여기는 아까 했었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7에서 해야 되는 부위가 된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이너스 11에서 해야 되는 부위를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1에서 해야 되는 부위가 여기하고 여기 그 다음에 이 부위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굳이 히든 안 하고 그냥 할까? 그냥 해도 되겠네요. 히든 안 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부위를 여기를 처리를 해볼까요? 가공 이거를 뒤로 복사를 해서, 자, 체인을 전체 다시 체인으로 이걸로 체인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마이너스 11인 부분이거든요. 자, 이걸로 하는데 조건에서 얘를 마이너스 11로 바꾸고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럼 얘가 이제 보면은 여기서부터 작업을 해서 들어갈 때는 괜찮네요. 그죠? 끝날 때도 뭐 여기서 끝나니까 상관없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하고 여기도 비슷할 것 같은데 조건이 얘도 그냥 체인 추가하죠. 이것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재생성하면 보면은 여기도 간섭받지 않죠. 이렇게 해서 얘도 하는 걸로 하고, 자, 이 안쪽은 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안쪽 부분은 얘를 뒤로 복사한 다음에 전체 다시 체인으로 해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를 잡고 재생성 해볼까요? 재생성 했을 때 간섭 받죠. 그러면 얘는 축소량을 좀 조절을 해서 한 3 정도 축소하는 걸로 해서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뭐 간섭 안 받죠.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는 얘도 뒤로 복사를 해서 체인을 전체 다시 체인으로 여기 잡고요. 재생성을 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들어갈 때는 너무 여유가 있네요. 끝날 때는 간섭받지 않죠. 그래서 진입할 때 처음에는 축소량을 좀 줄이고 여기를 한 이 정도 줄이고 이 정도로 해서 여기 작업하는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1까지 다 했나요? 한 것 같아요. 그럼 전부 선택해서 모의강으로 확인해 보면, 자, 지금 마이너스 11에서 해야 될 부위 여기 했고 여기도 했고 여기 했고 뭐 이 정도로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여기 남았네.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3에서 해야 되는 부위죠. 여기만 하면 다 되니까 그냥 한 번 더 하죠. 이거를 뒤로 복사한 다음에 체인을 전체 다시 체인으로 얘로 체인을 잡는 거죠. 그다음에 얘는 축소량이 좀 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4 정도 축소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깊이값이 마이너스 13이죠. 마이너스 13에서 하겠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일단 간섭 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간섭 안 받죠? 여기 작업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전부 선택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이 부위에 간섭 받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못따기가 여기까지 됐고 이제 탭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새 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는 탭이라고 할까요? TAP 뭐 이렇게 해서 M10짜리. 자, 얘는 닫아놓고, 자, 탭 자리가 어딘지 보면 일단 얘를 안 보이게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하겠습니다. 얘도 블랭크 처리하죠. 여기에다가 탭을 내는 거죠. 가공 경로에서 물론 이제 아까 드릴 작업에서 여기 작업한 게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드릴 작업이 뭐 이건가 뭐 이거 있을 거예요.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새로 만들겠습니다. 여기를 굳이 얘 안 쓰고
가공 경로에서 드릴 가공 체크하시고 도형 요소로 이거 하나 확인하시고요. 확인. 그럼 두 개의 포인트가 이게 선택이 됐어요. 두 개가 선택이 됐고, 여기에다가 작업을 하는데 공구를 M10짜리 탭 이걸 쓰겠다는 얘기죠. 근데 M10짜리 탭을 쓸 때는 이거 이송 속도를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일단은 커팅 스피드를 강이었을 때는 한 6 정도 주면 되거든요. 회전수 190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이게 떨어지는 치수면은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FPT가 그 1.5죠. 이게 M10짜리니까. 그래서 여기를 회전수를 한 200 정도 주고, 200에 300. 그러면 1.5. 이렇게 되는 거죠. 200에 300으로 하겠다. 만약 이렇게 줬을 때,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은 된다는 얘기고, 만약 이 값을 공구에다가 그 값을 주고 싶다. 그러면 이 탭을 클릭을 해서 이 값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200에 300이 1.5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건에서 200에 300에 PG값은 1.5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1.5라고 들어가 있죠. 이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200에 300에 1.5. 다음 절삭 조건에서는 여기 탭이라고 하는 사이클이 있죠. 탭. D84로 출력되는 거. 그 다음에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12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탭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부 선택하고 결과를 보면, 반투명으로 해서 한번 볼까요? 반투명으로 해서 결과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측에서 볼까?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탭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탭이고요. 그 다음에 드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드릴. 여기는 탭. 여기는 Z-12, 여기는 Z-17까지 준 거죠. 5를 더 줬으니까. 이 깊이는 도면은 잘 표시가 안 돼 있죠. 작업자가 알아서 주라는 거고, 실제 이 탭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탭 깊이가. 이게 틀어보시면은 이제 이때 탭까지 했기 때문에 면치가 이제 0.5라는 면치가 제대로 보이죠. 아까는 크게 먹었었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작업이 됐어요. 그죠? 작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죠? 자, 전체적으로 이제 경로를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 경로인데,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요. 자, 일단 탭 부분을 좀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면, G코드를 탭만 출력해 볼게요. G1 눌러서 엎어쓰기 체크하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아니요 눌러서 탭만 보려고 그래요. 탭만. 왜 보려고 하냐면, 이 탭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코드로 나왔는지 보려고요.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지금 이거는 포스트는 제가 수정해낸 포스트예요. 기존에 전에도 얘기했듯이 수정한 포스트를 D 드라이브에 넣어놨습니다. 지금 출력한 걸 보니까 공구번호 나오고 이름, 주소문 나오고 있죠. 그리고 S200에 피드 300. 그죠? 딱히 문제될 거 있나요? 이렇게 작업해도 되나요? 문제될 거 있는 분 없으면. 자, 근데 이제 우리는 리지드 탭 M29라고 하는 명령을 쓴다. M29 S200 이걸 쓴다면은 출력을 하실 때 조건에서 리지드 탭이라고 하는 얘를 선택하시면 돼요. 리지드 탭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 있죠. 얘를 선택하고 재생성한 다음에 출력을 하시면 이랬던 코드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바뀌어요. 달라진 거 뭐가 있을까요? 달라진 거 얘가 추가됐죠. 이렇게 써도 돼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탭에 대해서. 지금 아까는 이게 없었잖아. 이게 없었는데 지금 이게 있잖아요. 이건 리지드 탭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환학은 리지드 탭을 쓰죠. 근데 이제 하스나 다른 장비들은 이걸 굳이 출력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런 장비들 같은 경우는 그냥 G84로 하면 되고, 이게 필요하다 하면은 이렇게 출력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이 포스트는 D 드라이브 있습니다. 여기 D 드라이브에 보시면 뒤에 보면 제가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이 포스트. 이거 시간 날 때 쉬는 시간에 가져가세요. 이건 환경 설정 파일이고, 이건 포스트 파일이고, 이거는 싱코죠. 싱코 파일. 싱코 설치 파일이에요. 크랙 있죠? 설치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프로그램을 뭐 다 검증을 했다. 치고요.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현장에 작업을 할 때, 뭐, 이런 경우가 있죠. 바이스를 하나, 둘, 셋, 세 개를 물려놓고 내가 작업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G54로 잡고, 여기는 G55로 잡고, 여기는 G56으로 잡고, 이게 똑같은 형상을 가공한다 치면, 똑같은 형상을 하나는 54로 잡아서 작업하고, 얘는 55로 잡아서 작업하고, 얘는 56으로 해서 작업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할 때 경로를 복사한다. 그래서 가공 경로에 보시면 선형 배열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걸 써보겠습니다. 선형 배열을. 자, 그러면 가공 경로에 보시면은 여기 선형 배열 가공이라고 있거든요. 얘를 체크하시고, 그러면 무엇을 선형 배열할래가 물어보거든요. 전체를 다 할 거거든요. 전체를 다 하겠다. 뭐 특정한 것만 선택하면 선택한 것만 되는 거고, 전체를 다 체크하고 다 하겠다. 근데 여기 이동을 체크해서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행 이동처럼 직선 형태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겠다 체크하시고, G54, 55, 56을 쓰려면은 공구 평면을 체크해야 되고, 하나의 워크 좌표계 G54나 55로 하나로 쓰려면 좌표값을 선택하면 돼요. 근데 지금 보통 바이스를 여러 개를 놓는다는 얘기는 워크 좌표계를 따로 잡아서 한다는 얘기니까 공구 평면을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 목록이 NCI가 있고 뭐 도형이 있는데, 이 도형을 하면 얘가 그 위치로 이동한 다음에 다시 계산하거든요. 근데 NCI로 하게 되면 기존에 생성된 경로를 그대로 카피하는 거예요. NCI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실행 결과 앞으로 대상 가공정의 복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얘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체크를 하게 되면 현재 생성된 모든 경로를 다 포함을 시켜요. 원래 있던 것까지 포함시켜서 경로를 생성합니다. 이걸 체크하지 않으면 원래 있던 건 그대로 두고 추가될 항목만 카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이스가 3개다 그러면 이걸 공구별로, 이 순서별로 다 정렬을 해야 되니까 같이 한꺼번에 싸잡아서 하거든요. 복사를 해서. 근데 원래 있던 걸 다시 카피해서 경로를 추가하기 때문에 원래 있던 것이 경로가 출력되면 안 돼요. 그래서 대상 가공 정의는 NC 작업 처리 불가능으로 체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새 번호 부여가 이제 옵셋 번호인데, 처음에 했던 걸 54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0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55부터 시작한다면 1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중분치를 1로 줬죠. 그러면 54, 55, 56 하나씩 워크 좌표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동에서는 뭐 사각형 형태인데, 여기 인스턴스가 있고 사각형이 값이 있는데, 이거는 X방향으로 3개라고 했으냐 3개, Y방향으로 1개. 이건 개수예요, 개수. 그리고 여기는 이동 거리인데, Y값으로는 이동하지 않고 X값으로만 한 200 정도 이동시키겠다. 이거는 실제 마켓에서만 이동되는 거지 실제 출력되는 코드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워크 좌표계 공구 평면을 이동을 했을 때 원점을 이동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200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경로를 생성하지만 실제 출력되는 값에는 데이터가 똑같아요. 단지 워크 좌표계가 바뀌어서 출력됩니다. 이거 확인하시게 되면 이렇게 돼요. 지금 여기서는 경로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얘 하나에 다 포함시킨 거야. 여기서부터 쭉 해서 다 포함해서 복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던 것들이 여기 45번 여기에 다 포함됐어. 포함이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것들이 G코드가 생성되면 안 되겠지. 그래서 G코드 처리 불가능 상태로 다 바뀝니다. 이 유령 표시가 처리 불가능이에요. 불가능으로 다 바뀌었죠. 코드가 출력이 안 돼. 다 선택하고 나서 G코드를 제가 출력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선형 작업 조건에서 포스트 프로세싱 5% 지정되는 것, 이거 유령 표시가 5% 된 거예요. 5% 된 것도 선택이 되었지만
코드는 출력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확인 눌러주시면 덮어쓰기 체크하고 확인 누르면 자, 사용된 공구들 중에 같은 번호가 있습니다. NC 내에서 공구를 교체하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6번이 두 개네요. 왜 6번이 두 개일까? 아, 5자리가 6번으로 되어 있나 보다. 그러면은 뭐 일단은 이거는 좀 수정해야 되는데 교체하시겠습니까? 일단 아니요 누르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체크하죠. 자, 그럼 확인 눌러보면 이제 경로가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그럼 여기 생성됐을 때는 도대체 이게 어떤 경로인지 모르겠네. 백 플러스 한번 크게 해볼까요? 경로 확인. 똑같은 경로가 3번 반복해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반복됩니다. 왜? 좌표가 똑같거든. 자, 그러면 워크 좌표계를 구분하겠다. 여기 보면 워크 좌표계가 바뀌어요. 얘는 56이죠? 얘는 55죠? 얘는 54죠? 바뀌었죠? 자, 그러면 워크 좌표계를 바뀌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얘도. 여기 보면 그 워크 좌표계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데 54가 0번이고 55는 200번 플러스 여기는 400번 플러스인 위치로 표시하겠다라고 체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얘가 움직이는 거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얘는 G54가 되는 거고 54에 작업하는 거고 얘는 G55가 되는 거고 얘는 G56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근데 좌표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옵셋을 0으로 놓고 하면 우리가 머신센터에 세팅할 때 워크에 들어가서 EXT가 있고 G54가 있고 G55가 있고 G56이 있고 그러잖아요. 54로 세팅한 다음에 또 55로 세팅하고 또 56 세팅해서 작업을 하는 거지. 그때 실제로 이렇게 정확하게 바이스를 200만큼 떨어져서 세팅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값으로 하지 않고 그 각각의 바이스에다가 따로따로 워크 좌표를 잡는 거지. 응?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되는데 아까 지금 뭐가가 잘못됐다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체크하겠습니다. 아까 못따게 할 때 우리가 언제부턴가 이제 공구를 뭘 썼냐면 10자리를 쓰지 않고 5자리를 쓴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부터네요. 여기에서 보시면 공구를 지금 6을 근데 6이 두 개 있었네요. 그러면 얘 6자리를 6이 아니라 10으로 바꾸겠습니다. 아까 10으로 내가 안 바꿨나? 이거를 10으로 바꿔서 얘가 10으로 되면 뭐 안 될 게 있나?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10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얘를 10으로 하겠다라고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얘가 10으로 바뀌지 않았나? 10 얘가 5짜리인데 10 이게 10으로 업데이트 하겠다 10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얘도 10으로 바뀌었고 10으로 바뀌었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0으로 바뀌었고 10으로 다 바뀌었네요. 자, 이렇게 바꿔놓고 전부 선택해서 재생성 한번 해주시고요. 실제 다 선택한 다음에 코드를 출력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그 선형 배열에서 실제로는 얘만 출력하면 돼요. 굳이 얘기를 다 출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앞에 부분을 다 출력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제 맨 밑에 있는 얘만 출력하시면 됩니다. 얘만 가지고 경로를 하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앞에 것까지 다 여기 포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선택하시고 G코드를 출력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백플롯으로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죠. 물론 이제 최적의 조건을 찾으려면 약간씩 수정을 좀 해야 돼요. 왜냐면 공구를 최대한 바꾸지 않게 하려면은 공구별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치 이동을 시켜서 최소한의 공구 이동이 교환을 될 수 있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같은 형상을 작업할 때, 같은 영상을 여러 개를 작업할 때 이렇게 바이스 작업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거를 바이스 작업이 아니고
내가 지그를 팠다. 지그라고 하는 게 가령 이렇게 해서 사각형을 그려서 얘를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얘를 고정할 수 있는 어떤 지그 형상을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파고 또 이렇게 팠다. 일정한 간격으로 내가 팠다 치면, 쳤을 때는 이 좌표는 여기를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좌표들은 다 일정한 간격으로 지그를 팠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굳이 워크 좌표계를 쓸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하면 얘가 테두리만 한번 카피를 해보면, 자, 얘를 이동해서 선형 이동이라고 배열이라는 기능이 있죠. 얘를 이용해서 X방향으로 200만, 그 다음에 Y방향으로도 200만, 이렇게 해서 개수를 하나 늘리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지그를 내가 이렇게 팠다라고 치면, 지그를 이렇게 팠다, 만약에 팠다라고 치면 일정한 간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하나에 G54로 출력하면 되잖아. 그럴 때는 여기 조건에서 여기를 체크하면 돼. 이거를 여기를 체크하면 이 값이 중요합니다. 이 값에 영향을 받는 거야. 그리고 지그를 이렇게 팠다 그러면 Y도 200이 되겠죠. 200. 그리고 X축으로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고, Y축으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되든지 이게 되겠지. 그리고 나서 재생성을 해주는 거죠. 하나, 둘, X축도 하나 추가해야 되겠구나. 자기 자신을 포함하니까 X로 하나 더 추가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이거는 지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출력하잖아요. 얘는 다 G54로 출력돼요. G01을 출력했을 때 아까처럼 뭐 54, 55 그런 게 아니라 다 G54로 출력이 된다. 이렇게 얘를 다 0으로 줘도 똑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는 다 G54예요. 워크 좌표기 하나를 가지고 작업한 거야. 다르죠, 이게. 그죠? 근데 일반 바이스로는 정확하게 그 위치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거지. 아, 근데 지금 올라갔네, 이게. 올라갔네? 지금 여기를 체크 안 했네요. 여기 보면 제가 이 부분을 자동으로 부여를 체크해야 되겠죠. 이거를 이제 세번호로 부여하겠다 하니까 계속 카운트가 됐거든요. 자동으로 부여하겠다 체크하고 재생성해야 되겠네요. 그래야 출력을 했을 때 54 하나로 나오게 되거든요. 54가 하나로 나와야 되는데 여러 개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자, 보시면은 워크 좌표가 없죠. G54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하나로만 나와요. 맨 위에 하나만 G54가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 나와요. 하나의 워크 좌표계로 다 했다는 얘기죠. 경로 끄겠습니다. 얘를 제외한 나머지 반전시켜서 지워버릴게요. 자, 이 파일은 저장을 일단 해놓겠습니다. 다음에 저장해놓고